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수사지휘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문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흥미있게 읽은 기사 중에 하나는 중앙일보인데, 우리나라의 수사지휘권을 최초로 발동한 것이 바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그 두 사람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뭘로 했냐면,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북한에 가서 만경대 어쩌고저쩌고 그 문제 했던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걸 수사했는데 그걸 구속 수사할 것이냐 불구속 수사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지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적인 법무부 또는 검찰 일에 대해서 지휘를 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지휘를 한 겁니다. 그게 수사지휘권의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수사지휘권 발동이고, 그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이후에 김종빈 검찰총장은 자, 법령에 규정된 수사지휘권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내가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파국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인잔을 부딪혀가며 화기애애하게 많은 대화를 했다. 서로를 존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박범계 이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이런저런 압박을 놓고 견제를 하고 하여튼 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뒷얘기를 쭉 풀어가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휘하에 있으면서 부당한 간섭을 벗어나야 하는 검찰의 상충된 위치에 대한 절묘한 조화다.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행정부입니다. 검찰이 완전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행정부의 수장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독립적인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어찌 보면 이게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자, 일반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하는데 특정한 몇몇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그걸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폐지가 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폐지가 한 방법이다. 폐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폐지가 한 방법이다. 폐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때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사표를 내기 전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하고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말렸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말렸다. 그러면서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국민과 검찰 조직원의 신뢰를 잃었다. 그러니까 나는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중계하에 내가 당신의 사표 반려식을 해주겠다. 이러면 당신 체면도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검찰총장의 사표를 놓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최대한 이 검찰총장의 사표를 만료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의 그 방법을 제안했다. 사표 내지 않고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는 방안 이런 걸 제안했다. 이런 뒷얘기를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검찰청법 제8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려면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검사가 뭐 피의자를 다룰 때 뭐 무슨 뭐 망신을 주지 말라.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조국이라는 사람을 소환할 때 어떻게 해라 라는 거는 이런 걸 지시하려면 이거는 검사한테 하면 안 되고 검찰총장한테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당시 수사팀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거는 거꾸로 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상대로 지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이걸 악용하려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면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민주적 통제 내지는 그냥 통제의 대상일 수도 있겠다. 검찰총장이 잘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의 그 인수위원회 이용호 간사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정치 장관을 앉혀놓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걸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일종의 개혁적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건 법무부 길들이기다.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점령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근데 그러면 외국 사례는 어떠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2020년 9월 17일에 대한변호사협회하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더군요. 이 수사지휘권 문제를 둘러싸고. 근데 대체로 거기 나온 사람들의 견해가 이런 겁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걸 해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걸 얘기를 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법무부 장관이 이걸 남용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이 발동 요건을 강화해서 아무 때나 막 수시로 무슨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다. 이런 게 보니까 그때 그 세미나의 대체적인 의견이더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어떤 정치인이나 또는 이렇게 뭐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않을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추미애 같은 사람, 박범계 같은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데 둘 다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실제 이 사람들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대책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거 또는 유지하는 거, 여기에 정답은 없다는 거죠. 어떤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박범계 두 전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당했던 부당한 간섭,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렇고 지금 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통제장치로는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핵심과 빗나가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쎄 통제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남용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게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문제죠. 그걸 남용하는 사람의 문제고 남용할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사람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요. 뭐 저는 정답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되고 아예 폐지해도 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당해봤으니까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또 다음 정부에서 누군가가 그걸 악용하려고 하는 만약에 수사지휘권이 있다면 악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려면 아예 폐지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치 그 자기들 주장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것이 있으면 그걸 휘두르려고 하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선이고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것이 선이고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의 전현직 가장 최근의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이걸 남용하고 악용하는 바람에 이 폐지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는 것이지 이 규정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이 수사지휘권 문제를 보시면 되겠다. 제가 오늘 이제 하도 이게 뭐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이게 정쟁화되는 경향까지 있어서 그 문제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포인트는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에 있는 건 사실은 아니다. 그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찌 보면 거기에 더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